자, 그럼 시작해 봅시다. 교과서 3단원 제목부터 한번 같이 펼치고 학습 자료집 첫 페이지를 펼치면 되겠습니다. 자, 3단원 제목이 The Gift of Art예요. 다시 말하면 기프트는 선물이잖아. 선물이라는 것은 다양한 우리가 주고받는 선물도 있고 함축적인 의미가 있죠. 누군가가 우리에게 보는 긍정적인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art의 선물, 다시 말하면 예술이 우리에게 주는 긍정적인 것이라는 뜻인데, 여기 보면 question이 있어요. How does art inspire us? 자, 어떻게 예술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가?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술이 주는 선물이란 인간으로 하여금 예술이 어떤 영감을 느끼게끔 만들어주는 것, 이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다른 거 대화문 안 들어가고 너희들은 language structures, 여기가 주된 핵심 목표 문법이죠. 자, 이 문법, 학습자료 문법 보면 첫 번째 문법이 뭐냐? 코마 다음에 나와 있는 위치입니다. 자, 코마 위치. 자, 우리가 익숙한 우리 방학 때도 했던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앞에 코마가 붙는 관계대명사예요. 자, 코마가 붙게 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동안 코마가 없었던 관계대명사는 뭐였나요? 자, 앞에 선행사인 명사가 있고 이렇게 코마가 나오는 거, whom, which 이렇게 이어져 있던 문장들, 이럴 때는 해석을 어떻게 했었어? 우리가 뒤에 있는 거, 관계사는 해석을 안 하고 뒤에 있는 것이 앞에 있는 문장이 앞에 있는 명사, 선행사를 꾸며주는 이런 방식을 했던 게 기존의 관계대명사야. 이것을 관계대명사의 한정적 용법이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한정적 용법이란 것은 굳이 너희들이 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관계대명사 용법으로 배운 거예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여기다가 코마를 넣고 선생님 위치를 하게 되면 어떤 해석이 됩니까? 앞에 어떤 명사가 있고 똑같이 있다고 했을 때 방향이 바뀌는 것뿐이에요. 영어에서의 코마는 당연히 쉼표이기 때문에 끊어주는 겁니다. 앞에서부터 이렇게 오고 그 다음 나머지 뒷부분을 해석하시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앞으로 간다. 그래서 계속적 용법이라는 겁니다. 선생님, 그럼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문을 한번 봅시다. I have a son. 계속적 용법은 왜 만들었을까를 생각해 볼게요. Who is a doctor? 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 한 문장이 있고 두 번째 문장은 똑같은 문장을 쓸 건데 I have a son. 코마를 쓸 겁니다. Who is a doctor? 자,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 이전의 용법과 다른 건 바로 이 한 문장에서 너희가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의 관계대명사 who가 여기 있고요. 코마가 없어. 그러면 얘는 앞에 있는 a son이 선행사가 되겠죠. 그러면서 해석은 어떻게 됩니까? 뒷문장이 이렇게 꾸며지게 될 거야. 그럼 해석은 어떻게 되냐? 나에게는, 나는 가지고 있어 의사인 아들 한 명이 있다. 이런 문장입니다. 됐습니까? 첫 번째 문장, 1번 문장은 이 해석이에요. 자, 2번 문장을 해석해 볼게요. 여기 코마 있네. 그렇다는 얘기는 구분지으란 얘기죠. 그죠? 앞에서부터 해석합니다. 나에게는 아들이 한 명이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코마의 의미는 그리고 라는 의미처럼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그는 의사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아들이 의사랑 같잖아요. 차이가 있죠. 왜? 첫 번째 문장, 나에게는 의사인 아들이 한 명 있다. 이 문장입니다. 두 번째 문장, 나에게는 아들이 한 명이 있는데 그 아들은 의사이다. 라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나는 아들이 몇 명일까요? 여기서 차이가 됩니다. 1번 문장, 나에게는 아들이 몇 명이 있을까요? 몰라요. 여기 뭐냐면 첫 번째 문장은 나에게는 의사인 아들이 한 명 있다만인 거야. 그지? 의사 말고 다른 직업이 있는 백수인 아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 정보만 주는 거야. 한정적으로. 그래서 한정적 용법이야. 얘만 가지고 한정적인 정보만 주는 겁니다. 제한적으로. 근데 얘는 계속용법은 나에게는 아들이 한 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그럼 얘는 아들이 한 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아들은 한 명이에요. 기본적인 해석법과 계속용법을 쓰는 이유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너희들에게 계속용법을 내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 용법을 쓰는 이유는 자, 여기 나와 있는
의미, 형태, 접속사, 대명사 이게 2번과 3번 이것이 시험 포인트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제까지의 한정적 용법은 앞에 선행사인 명사가 있어야 됐습니다. 똑같은 명사가, 그죠? 근데 계속적 용법으로 쓰게 될 때 가능한 문장이 뭐냐? 자, 예를 들면 이런 문장 보자. I was late. 내가 again. 내가 또 다시 늦었어. 지각을 했어요. Which made my teacher angry. 해보자. 내가 지각을 다시 했어. 늦었어. 끊었어요. 사람이 아니까 사물이니까. 그리고 그것이 만들었어. 나의 선생님을 뭐하게 만들었어? 화나게 만들었어. 그러면 이때 which는 누군가 이걸 보는 거예요. 계속적 용법에서 이번 단어에서 너희가 봐야 되는 건 이제까지의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 하나에 집중했다고 친다면 계속적 용법, 코마가 나올 때는 여기서 뭐가 선생님을 화나게 만든 걸까요? 내가 다시 늦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앞문장, 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계속적 용법의 핵심이에요. 내가 다시 늦었어. 그리고 내가 다시 늦은 게 선생님을 화나게 만들었어. 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되겠죠. 코마가 없을 때는 앞에 있는 선행사가 얘랑 똑같은 거다. 이걸 많이 봤지만 코마가 있다면 선행사가 있을 수도 있고 선행사 없이 문장 전체가 선행사가 돼서 이 위치는 문장과 똑같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문장이니까 사람이 될 수 없어서 이럴 때는 반드시 사물인 which의 관계대명사를 쓰겠죠. 자, 요게 두 번째 용법으로서 이게 연습을 할 거야. 문장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해석을 해서.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면 솔직히 이것도 어렵지가 않아요. 이걸 갖다가 계속적 용법을 두 단어로 바꿔 써라. 요것이 이제 시험 포인트입니다. 양국에선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항상 시험을 문제 냅니다. 자, 두 단어로 바꾼다는 건 뭐냐? 관계대명사를 생각해 보세요. 관계대명사다. 이름이 관계대명사야. 그럼 내가 얘기했죠. 관계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라고 했습니까? 관계라는 말은. 관계라는 말이 뭐다? 접속의 기능이다. 관계가 뭐라고? 접속이라고. 자꾸 내가 얘기할 때 정말로 내가 거짓말 안 치고 니네 고등학교 애들 다시 니네 중학교 때 기억까지 소환해 가면서 학교에서 못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니까 마지막 기회를 생각하고 나 문법 못해가 아니라 이거 현재 중학교 2학년 애들 설명하는 건 똑같이 얘기해 주는 거야. 우리 사우동에 있는 중학교 2학년들도 이거 따라옵니다. 관계라는 말이 뭐라고? 접속의 의미라고 했어요. 접속. 문장과 문장을 이어준다. 그리고 무슨 기능을 같이 한다? 대명사니까. 문장을 이어주는 기능과 대명사의 기능이 같이 있어. 자, 그러면 이제 끝난 거죠. 여기 나오는 which, 얘를 바꿔서 쓰시오라고 하면 이거는 다시 말하면 코마 다음에 뭐로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접속사 다음에 which로 쓸 수 있다. 아니, 대명사로 쓸 수 있다. 이 두 단어. 그러면 여긴 뭐다? 접속사는 둘 중에 하나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99%는 그리고예요. and입니다. 나머지 1%는 가끔 가다가 문장의 순서가 흐름이 바뀔 때 but 이게 나옵니다. but. 그러나. 근데 너희는 99%는 and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외우기 힘들면 그냥 and라고 생각하세요. 두 단어로 바꾸면 and 플러스 주어라는 얘기예요. 관계대명사, 대명사. 여기서 얘가 주격 관계대명사잖아. 그럼 and 플러스 주어라는 얘기야. 그럼 주어는 누구냐? 뭐가 나의 선생님을 화나게 만들었어? 앞문장 전체라고 했지. 문장 전체를 받는 것이니까 it. 그럼 얘는 and it이구나. 요거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수학으로 얘기하면 하나로 뭉쳐있는 걸 인수 분해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which는 and it이다 라고 나온 겁니다. 본문에서 너희들 다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요거 문장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자, 아까도 했잖아. 그럼 이걸 해보자. I have a son. 방금 전에 했던 겁니다. I have a son. 나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의사야. 이렇게 했잖아. 그럼 이때 똑같은 문장으로 바꾸면 이때 코마 후는 뭐로 바꿀 수 있겠느냐?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뭐로 바꾼다? 내가 그랬잖아. 첫 번째 접속사.
문장과 문장 사이에 접속사 있어야 되니까 and. 그 다음 두 번째 주어 누구야? 그래, 이건 and he죠. 얘 명사니까.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어려워? 어렵지 않습니다.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의 시험 포인트는 접속사 플러스 이걸로 바꾸는 것이고 요게 한 문제가 무조건 출제가 될 겁니다. 작년에도 나왔던 거고 비상교과서의 시험 포인트.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꿀 수 있는 요 문장. 자,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요걸 갈 건데 가기 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관계대명사에서 우리가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게 세 가지가 있지. who. 주격일 때 사람인 거 who. 목적격이면 whom. 사물일 때는 뭘 써요? which. 이 세 가지가 있지. 이걸 배웠습니다. who, whom, which가 시작이잖아. 사물은 어차피 주격, 목적격이 똑같으니까요. who, whom, which. 선행사가 사람이냐 사물이냐. 요거에 따라서 일단 반이 갈리는 거고 뒷문장에 주어, 동사, 목적어. 관계대명사는 이름이 분명히 앞에 붙잖아요. 주격 관계대명사냐 목적격 관계대명사에 따라서 얘가 없으면 주격 관계대명사. 얘가 없으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종류가 세 가지란 말이야. 그죠? 계속적 용법에도 이 세 가지를 다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요거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관계대명사 똑같은 얘기야. 다만 우리가 그냥 후흠 위치 구분하기 쉬워서 그동안은 편하게 뭐로 바꿔 썼습니까? 이거 한 단어. 대수로 바꿔 썼잖아. 그지? 간편하게. 자, 대수로 바꿔 썼는데 계속적 용법에 코마에는 대를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러면 코마가 나왔다. 만약에 코마가 나오고 대시 나왔다. 그러면 얘는 관계대명사는 무조건 아닐 거야라는 얘기야. 아니면 어법 문제 이렇게 나왔다? 그럼 이건 틀린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선생님 그럼 된만 안 돼요? 관계대명사 나머지 하나 남은 거 뭐 있지? 선행사를 이미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있잖아. what이 있죠, what. 자, what은 계속적용법으로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제 이걸 고민해 봅시다. 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 배운 거에 이미 답이 다 있어. 왜냐? what. 선생님이 있잖아. what은 뭐의 줄임말이야, 얘들아? the thing that. 근데 방금 전에 that 된다, 안 됐어? 안 된다. what도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계속적용법으로 쓸 수 있는 관계대명사는 총 세 가지. who, whom, which. 그런데 이번 단원에서 이게 1단원, 2단원이 아니잖아. 그죠? 3단원이잖아. 그러면 앞문장 전체를 받는 관계대명사법이 나올 거니까 who랑 whom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which가 주로 나올 것이다 라는 걸 봐주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 봐보세요.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라고 해서 문장이 바로 나와 있죠. 빈칸 선택 문제. 나의 강아지가 jumped up and down. 위아래로 뛰었어. 문장 하나 끝났습니다. 그리고 코마가 나왔으니까 앞에까지 해석했어. 그리고 그것이 흥분의 표시였다. 코마가 나오고 뒤에 동사 붙어있으니 여기는 주어 역할을 하는 관계사가 필요해요. 이때 쓸 수 없는 게 뭐라고? 코마가 있으니까 that을 못 쓰기 때문에 which인 겁니다. 그죠? 그리고 which는 두 단어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야 돼. 계속적용법이니까. 이때 두 단어는 뭐다? and 다음에 그것은 흥분의 표시였다. 앞에 있는 문장을 받았잖아요. 명사를 받은 게 아니니까. and it이다. 이렇게 바꿔놓으면 되겠습니다. 2번. Lunch is a buffet. 점심 식사는 뷔페였다. 뷔페다. 그 다음. which. mean과 means가 나왔어요. You have to put food on your plate. 그것은 의미한다. 너가 뭐 해야 된다는 것을. 대시 생략된 겁니다. 접속사 대. 접시에다가 음식을 담아야 된다는 뜻이다. 라고 했죠. 그지? 동사에 s를 붙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which가 누군지만 알면 되겠죠. 근데 쉬운 게 명사라는 것만 해도 a buffet고 문장 전체를 봐도 단수야. 그럼 이때 동사는 뭐가 돼요? means가 되겠죠. 이때 which도 and it이 되겠네요. 중요한 게 바로 이거야. 3번 같은 문제가 양국에서 나올 거예요. 너희들이 많이 꺾이는 게 뭐냐면 앞에 문장 쭉쭉쭉 하다가 코마 나오고 다시 주어 동사 나올 때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 접속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못 찾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그는 시험에 떨어졌어. 그것은 그의 부모님을 실망시켰어. 그러면 여기서 it disappoint his parents. 이렇게 해놓고 나서 틀린 부분 찾아라. 그럼 못 찾는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영어에서는
한 문장과 한 문장을 붙여서 한 문장에 쓰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 접속사가 필요해.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it을 넣고 싶다면 당연히 and가 필요하겠죠. and it이 되는 거고, and it이 되는 거고. 이것을 갖다가 다르게 표현한다면 뭐가 된다? 이 and it이. 당연히 뭐가 되겠어? 접속사의 기능과 it의 기능을 합줄여서 하나로 만든 게 그게 뭐야? 관계대명사. which라는 얘기야. 주의해야 될 건 and와 which는 같이 쓰지 않아요. 자, 한번 볼게요. 이 문장 한번 해봐. 이거 양국의 기출문제입니다. 단어만 바꾼 거야. I have some friends. One of them are a doctor. 자, 이 문장이 있어요. 자, 이 문장은 어디가 틀렸을까요? 틀린 범위를 찾아보자. I have some friends. One of them are a doctor. 자, 일단 어디가 틀렸습니까? 고쳐봅시다. 이 문장이 표현하고 있는 건 뭐야? 나에게는 몇 명의 친구가 있어. 친구들 중에 한 명은 의사야. 일단 첫 번째, 먼저 들어야 되는 건 뭐야? one of them 할 때 니네 요거 of 했을 때 얘가 주어가 아닙니다. 친구들 중에 한 명 얘가 주어예요. 그럼 당연히 이거부터 당연히 이지어야 됩니다. 됐어요? 자, 요것만 그치 끝나는 게 아니죠. 뭐가 틀렸어요? 접속사가 있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럼 접속사가 있어야 되면 어떻게 쓰면 됩니까? 당연히 앞에 and를 붙여주는 게 가장 기본이겠죠. 근데 고등학생들이 문제를 쓸 때 이렇게 안 쓰겠지. 단어를 추가하지 말고 고쳐라 하는 겁니다. 단어 추가하지 마. 있는 단어를 바꿔. 자, 그러면 and라는 것의 기능을 담고 있는 뭘 쓰라는 얘기야? 관계 대명사를 쓰라는 얘기야. 그럼 누구를 누구로 곱씹으면 되는 겁니까? 응? 누구를 누구로 고친다고? 이거 니네 작년 기출 문제예요. 니네 양국에서 나온 거. 요거 가지고 보기를 두 가지로 바꿔서 내. and를 넣는 게 가장 확실하겠지만 and를 넣지 말고 관계대명사를 이용하는 거지. 잘 봐봐. 두 문장에 같은 부분이 뭔지 생각해봐. 나에게는 몇 명의 친구들이 있어. 그리고 그들 중에 하나가 의사야. 관계대명사의 기본은 뭐야? 둘 중에 같은 것들 명사와 대명사를 찾는 거잖아. 여기에 명사 뭐밖에 없는데 이놈의 새끼들아. some friends밖에 없잖아. 그럼 뒷문장에 얘를 받는 게 있겠죠? 누구야? them이잖아. them. 복수잖아. 근데 이걸 who로 쓰면 안 되지. 왜? them이잖아. 무슨 격이야? 중학교 1학년. I, my, me, mine 이 새끼들아. 이 무슨 격이야? them. 목적격이잖아. 이거라고. one of whom이라고. 알겠어? 자, 이렇게 나오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고치는 게 한 번 나왔고 1학기 때. 그 다음 2학기 때 뭐가 나오느냐? 어법 중에 틀린 걸 고치시오 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이렇게 나와. one of whom까지 잘 써놨어. 그리고 나서 여기에 밑줄을 쫙 이렇게 고쳐놓습니다. 여기다 2번 딱 해놓고 앞에 여기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죠. I have some friends and one of whom is a doctor.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맞아요, 틀려요? 니네 어려운 게 아니라 자꾸 이거를 잘 생각해봐. 관계 대명사가 보여요. 관계 대명사 있어. 관계 대명사 안에 이미 이 안에 뭐 있어? 그것만 보면 되는 거라고. 얘가 나오면 앞에 누가 없어야 돼? 자, 여기서 그러면 똑같은 거야. 이 문장을 단어를 개수를 지우지 말고 고치시오야. 그럼 어떻게 고치면 되는 겁니까? whom을 them으로 고치는 거야. 관계사가 사라지면 되는 거 아니야. 다시 한번
니들 이걸 잘 생각하세요. 관계 대명사란 뭐랑 뭐랑 더해진 거다? 접속사랑 대명사가 합쳐진 거야. 한 단어로 쓸까 두 단어로 쓸까를 고민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관계사의 시작과 끝이야. 이것만 이해하면 나머지 2학년 때까지 관계사 나온 양국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어. 지금부터 자꾸 들이대야 돼. 그냥 관계대명사를 사람이면 후, 사물이면 위치.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때는 하는 거야. 있는 거 찾는 겁니다. 알겠어? 접속사와 관계사를 같이 쓰지 않는다. 요거를 잘 기억해 둡니다. 자, 그래서 3번은 and it. 그리고 요거는 which로 바뀔 수가 있겠죠. 자, 4번. The use of plastic bags was prohibited. prohibit은 금지하다. 수동태니까 금지되었다. 플라스틱 백이니까 이게 뭐냐? 비닐봉지예요. 너희는 비닐봉지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방이에요. 플라스틱 백입니다. 플라스틱 백의 사용이 금지되었어. 그리고 그것이 쓰레기와 오염을 줄였어. 감소시켰어. 자, 그러면 바로 뭐란 얘기예요? 앞문장 전체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코마 다음에 뭘 써야 됩니까? 사람이 아니라 which가 되겠죠. 이걸 두 단어로 바꾸면 뭐라고 이게? and it이란 얘기야. 문장 전체면 그냥 and it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진짜 어려우면 which를 두 단어면 and it이라고. 중요한 건 나중에 시험 문제를 그렇게 바꾸는 걸 내진 않을 테니까 너희가 잘 봐야 되는 건 방금처럼 and가 있으면 관계사랑 같이 쓰면 안 돼. and가 없으면 관계사를 써야 돼.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5번도 당연히 that은 나올 수가 없으니까 답은 which가 되겠죠. 자, 이렇게 기본 문항이 있는데 요 뒷페이지 보세요. 뒷페이지에 보면 확인 문제, 요 뒤에 두 번째 문법 하기 전에 뒤에 페이지에 보면 앞문장 전체를 받는 관계대명사 which 문제를 10문제를 넣어놨습니다. 기본 문제랑. 요거를 내일 와서 같이 풀을 거니까 집에서 풀어온다. 알겠죠? 연습합니다. 집에서 풀어올 자신 없으면 학원을 좀 일찍 와서 풀으라고 했잖아. 그런 다음에 나랑 같이 맞춰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문법은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 자, 이거 오랜만에 우리가 또 써먹을 게 왔습니다. 1형식부터 5형식까지 학습했던 우리에게 이제 이거는 너무나 껌이야. 왜? 모든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거 나오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말을 풀어서 썼을 뿐이야.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라는 건 주어가 목적어한테 시키는 거, 동작을 시킬 때 얘가 보어가 될 수 있는 건 총 3가지밖에 없다. 우리가 I am a boy, I am happy처럼 썼듯이 명사와 형용사만이 보어가 될 수 있어. 만약에 동사를 쓰고 싶다면 무조건 뭘 붙인다? 투부정사를 붙여야 한다. 이걸 얘기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라는 건 여기처럼 나는 강요했어. 힘, 그에게 뭐 하라고? 빨리 오라고. come, early, 일찍 오라고. 이렇게 쓰면 틀린다는 얘기야. 동사가 2개가 돼버리죠. 그래서 얘는 뭘 써야 된다? 반드시 to를 붙여서 동사를 붙일 때 5형식의 보어는 to가 붙게 돼 있다. 자, 그러면 야, 명사 아니면 형용사 아니면 투부정사다. 이것만 외운다면 고등학교 1학년 시험 문제 안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5형식 할 때 여기에 규칙에 모든 5형식의 동사는 다 to가 붙어야 되는데 이거에 예외가 되는 동사가 2가지가 있었죠. 바로 사역동사와 지각동사. to를 안 쓰는 게 아니라 to를 감추는 거죠. 생략하는 거죠. 사역동사는 그래서 뭐가 있었어요? 3가지만 외워주는 거죠. make, let, buy, make, buy, cook. 이건 3형식, 4형식 왔다 갔다 쓰는 거고 시키는 거. 만들다가 아닙니다. 하게 만드는 거예요. make와 let과 have. 이게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투부정사가 나오게 되면 목적어한테 시킨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름이 사역이야. 사역. 일을 시킨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얘는 그냥 두면 방금처럼 make, buy, cook, to, for, of 쓰는 3형식, 4형식 헷갈리니까 얘네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 to를 어떻게 한다고? 생략해주는 거야. 그래서 동사가 2개처럼 보이는 거야. 그가 나로 하여금 공부하게 시켰어. 제이쌤이 싫은데 he made me. 원래는 시킨 거니까 5형식이니까 동작 공부하는 거에 to가 붙어 있어야 돼. 근데 이 make가 사역동사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뭐야? to가 사라지는 거라고.
다 알죠? 사역동사는 원래 5가지가 있는데 내가 왜 3가지만 하라고 했냐면 make a tab 하고 나서 get, help 이렇게 5가지인데 왜 3가지만 외우라냐면 get은 투부정사랑 친해서 얘는 사역동사인데도 불구하고 to를 안 지워요. help는 준사역동사라고 해서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이거였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야? make, let, have가 투부정사랑 만난 게 보이면 신고해. 그거 얘기하는 거야. 지각동사는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오감동사,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얘네들은 목적어 나오고 나서 동사원형, 얘도 마찬가지. 투가 사라진 동사원형이 나오죠. 근데 얘네들은 특이하게 모두 있다? ing, 지각동사는 ing도 있다. 1학기 때 시험 범위예요. 근데 이 사역동사와 지각동사가 고등학교 영어가 아니라는 게 슬픈 일이죠. 이게 중학교 2학년 영어입니다. 너희들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누적을 배웠어야 되는 영어야.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니네가 기억해야 되는 건 모든 오형식은 동작이 나올 때 to를 붙인다. 그 동사가 사역과 지각일 경우에만 to를 안 쓴다. 요것만 기억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보자. 그러면 1번 보자. 1번. The teacher required students 했어요. 선생님이 요구했어. 학생들한테 뭐 하라고? 동작이 나와야 돼요. require, 요구하다야. 우리가 보는 건 이겁니다. 사역동사와 지각동사냐만 보는 거예요. 사역동사 아니죠. 지각동사 아니죠. 그러니까 뭐야? to read. 2번. 곰이 나타났다. 그리고 야기했다. 아이들이 뭐 하도록 야기했어요? 달아나도록. 모든 오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의 동작은 투부정사. to run away. 3번. 나의 친구가 나에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뭐 하라고? 수영 수업을 들으라고. 내가 수영 수업을 듣는 거예요. to take. 다 투부정사는 얘기예요. 지각동사, 사역동사가 아닙니다. 동사에다 밑줄 치면 돼요. required, caused, advised. 다 지각동사, 사역동사가 아니죠. 4번. 나의 부모님은 허락하지 않는다. 내가 뭐 하는 거를? 컴퓨터 게임 하는 걸. 내가 하는 거잖아. allow, 사역동사와 지각동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도 to play. 5번째. 그 여성이 asked. ask는 물어보다라는 뜻도 있지만 목적어한테 요구하다, 요청하다, 해주세요 뜻도 있죠. 여기는 요청하다야. 운전자한테 속도 좀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그럼 여기서 뭐가 됩니까? too slow. 그 이유는 지각동사와 사역동사가 아니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 2번째 문법은 너희들이 뭐만 생각하면 된다? 지각동사와 사역동사인지 알아보기만 하면 돼요. 동사에다가 밑줄 쳐서. 그죠? 그럼 시험 문제에서 니네가 선생님이야. 주어, 동사, 목적어 모든 애들은 다 투부정사 써야 되는데 그럼 과연 이걸 낼까요? 아니면 to를 쓰지 말아야 되는 사역동사, 지각동사를 낼까요? 문장을 낸다면. 당연한 거야. 생각을 한다면. 이걸 신경 써서 문제를 풀어오게 되겠습니다. 요 문제가 뒤에 또 10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됐어요? 요거를 갖다가 내일 풀이하고 수업을 할 거니까 지금 당장 다 외워라가 아니라 어쨌든 다 배운 거긴 하지만 조금씩 몸에 익혀나가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요게 주된 문법이고 본문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교과서 65페이지 본문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본문 오늘 길게 안 나가. 처음에 본문 구조 어떻게 되는지 본 다음에 오늘 짧게 도입부만 하고 끝내. 연휴 끝나고 나서 뭐 갑작스럽게 많이 하면 뇌에 부하와. 지금 벌써 막 짜증내는 사람이 있는데 하지 마. 그렇게 안 해도 돼. 하고 나서 오늘 배웠던 거 바탕으로 복습만 잘하면 돼. 내가 얘기했잖아. 공부 잘하는 법은 되게 간단해요. 니네가 요만큼을 배웠잖아? 그럼 이걸 배운 거를 안 까먹게끔 계속 봐서 다음에 갈 때 이걸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대부분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배웠는데 이게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오늘 배운 걸 내일 갖고만 있어도 니들은 이미 상위권에 준비가 된 거야. 그런 방법은 당연히 뭐겠어? 복습이에요. 많은 시간 필요해? 아니, 오늘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들어.
오늘 배운 거를 내일 이만큼 갖고 있잖아? 그럼 니네들은 여기에다 다시 똑같이 내일 배운 것만큼 얹을 수가 있잖아. 당연히 이건데 없으니까 내일 배우면 다시 이만큼이야. 되게 단순한 논리야, 얘들아. 다음 주부터 니네 수업 시작할 거 아니야, 학교에서. 기말고사 대비가 시작된 겁니다. 근데 분명히 이 중에도 나중에 시험 한 1, 2주 됐을 때 어떻게 할 거 되게 많아. 스카 가서 밤샐까 봐. 이런 애도 있을 거야. 걔네들이 안 한 게 뭐야? 학교에서 배운 거, 전 수업에 배운 거, 다음 수업까지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갖고만 있으면 여기에 뭐 하면 돼? 계속 올리면 돼. 양이 얼마든 간에 요만큼이든 올릴 수만 있으면 올리면 돼. 전날 배운 거를 이만큼 안 갖고 있어도 돼. 요만큼이라도 갖고 있으면 거기 다음에 올리면 돼. 중요한 건 올리는 건데 올리지 못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 그 과정이 중요하다. 자, 65페이지. 분석지에는 분석지 같이 학습자료 같이 보면서 해석을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제목이 Colorful Stories of Art예요. 예술의 Colorful Stories래요. 색채가 가득한 이야기. 컬러풀하면 색이 가득한이라는 얘기. 컬러가 풀이야. 자, 그러면 이 본문에는 색채 가득한 이야기를 하겠구나. 예술에. 그럼 색을 관련된 것들 하겠구나. 왼쪽에 보면 빈센트 반 고흐, 에드워드 허퍼, 김환기. 우리나라 사람도 있네요. 그 다음 앙리 마티스. 이거는 헨리라고 읽지 않습니다. 프랑스 사람은 영국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어가 합쳐져서 영국에서는 헨리, 프랑스에서는 앙리라고 발음합니다. 앙리 마티스. 그 다음 밑에는 RC. 이건 뭐냐면 루돌프 칼. 이게 약자예요.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RC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먼이라는 사람이고요. 맨 밑에 사람은 들어봤을 거예요. 클로드 모네라는 사람이에요. 클라우드가 아니에요. 영어 발음이 아니니까 클로드 모네. 이 6명의 화가가 나올 거다. 실제로 뒤로 넘겨보면 빈센트 반 고흐, 에드워드 하퍼, 김한기와 앙리 마티스, 고먼과 클라우드 모네. 이렇게 4페이지에 걸쳐서 화가들을 정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너희들 이 단원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견적이 나오죠. 지금 제목은 Colorful Stories of Art고 예술에서 색이 가득한 이야기라고 했잖아. 그지? 화가가 6명이 나왔잖아. 그지? 그러면 각각 나눠서 이 화가들이 색을 어떻게 세웠는지 정리를 딱딱 하면 끝난 겁니다. 2개를 묶어놓은 단원들은 좀 쉽죠. 2명의 화가가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다 정리해놓으면 요 단원이 쉽게 나옵니다. 이 글을 읽고 추론할 수 없는 것은 니들이 정말 싫어하는 그런 유형. 일치불이치 얘기를 돌려서 한 건데 그런 것처럼 정리만 해놓으면 나중에 딱 정해서 이 화가의 특징. 니네 그런 거 잘하잖아. 역사로 본다면 삼국시대 무슨 왕 때는 무슨 일 이런 거 정리하듯이 화가의 특징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자, 65페이지 봅시다. Many artists, 많은 예술가들이 are famous for. 자, 수거죠. Be famous, 유명합니다. 이건 그냥 뒤에 있는 for, 이게 이유의 전치사 for예요. 그래서 be famous for 하면 뭐뭐 때문에 유명하다, 무엇으로 유명하다 라는 수거입니다. 많은 예술가들은 뭐로 유명하냐면 their particular use of color. of 앞뒤로는 명사니까 얘는 동사가 아니라 명사죠. use라고 읽어줍니다. 색의 사용이죠. 근데 어떤 사용? particular. 이거 네모입니다. 많은 예술가들이 자신들의 독특한, 특별한이라는 얘기야. 독특한. 그럼 이때 particular랑 바꿔 쓸 수 있는 건 작가, 화가들만의, 예술가들만의 유니크한, 특별한 색의 사용으로 유명합니다. While some artists mix interesting and unique colors. 여기서 unique 나왔죠. 한 번 뭘 썼으니까? particular를 썼으니까 이번에는 unique 쓰겠다 쓴 겁니다. 근데 여기 나온 while 1학기 때 배운 거죠. while하고 뭐랑 똑같아요? whereas. while 대신 쓸 수 있는 거 반면에. 이때 while은 뭐뭐하는 반면에. 몇몇 예술가들은 믹스하는 반면에 뒤섞는다는 얘기죠. 섞는 거죠. 혼합하다. 믹스와 같은 단어가 뭐예요? blend. 혼합하는 거죠. Interesting and unique colors. and의 삼각형. 앞뒤에 형용사를 묶어주는 겁니다. 흥미로운, 재미나는 뜻이죠. 흥미로우면서도 독특한 색들을 믹스하는 반면에, 뒤섞는, 혼합하는 반면에 other artists, 다른 예술가들은 sub이 나왔으니까 other를 쓰는 겁니다. 주의해야 될 건
D를 붙이면 안 돼요. 더를 붙이게 되면 나머지란 뜻이 되기 때문에 예술가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가 됩니다. 어떤 예술가들은 이렇게 하고 other만 있으면 other 다음에 some이 생략한 거야. 또 다른 어떤 예술가들은 이런 얘기예요. 또 다른 어떤 예술가들은 사용합니다. primary colors. 자, primary colors가 나왔죠. primary colors는 무슨 얘기예요? 주된 색깔. 우리가 미술 시간에 배웠을 거야. 주된 색깔, 가장 많이 쓰이는 색깔. 우리가 뭐예요? 삼원색. 원색이죠, 원색. 이걸 primary colors가 원색입니다, 원색. 원색을 사용합니다. 다른 거랑 안 섞고 빨강, 노랑, 파랑 이런 것처럼 원래 딱 가지고 있는 색깔. 이 색만 사용한대. 그러면 어떤 화가들은 색을 섞어서 사용하고 어떤 화가들은 섞지 않고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색들을. To express, 하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express, 표현하다. 표현하기 위해서래요. 뭐를? strong emotions, 강렬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원색을 사용합니다. 자, 대조라고 있어요. 색을 섞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원색을 사용한대요. 근데 원리가 있지. 색을 섞는 이유는 뭐다? 뭔가 흥미를 주기 위해서 아니면 독특한 요거 색들을 흥미로운 것들을 만들려고 독특한 느낌을 주려고 섞는 거고 원색을 사용하는 건 강한 감정, 느낌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래요. As we walk through our newest exhibition. 자, as는 동그라미. 이때 as는 접속사의 뜻인데 너희들이 as의 뜻을 수십 가지를 다 외우려면 힘듭니다. 전치사 접속사를. 그래서 학교 시험에도 이것과 같은 as는 이런 문제는 나오진 않아요. 여기서의 뜻은 뭐뭐함에 따라, 뭐뭐하면서의 뜻이야. 그러면 여기 보면 we walk through. 우리가 걸어가면서 뭐를? Our newest exhibition. 자, exhibition이 나왔네요. 자, exhibition은 여기서 시작하죠. exhibit입니다. 동사일 때는 ig라고 읽어요. 읽어보자. exhibit. 이건 전시하다는 뜻이야. 동사로 전시하다. 혹은 명사로는 전시된 작품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ION이 붙으면 ig라고 읽는 게 아니라 x가 붙으면서 exhibition이란 발음이 됩니다. exhibition. 이게 전시회라는 뜻이에요. 전시회. newest는 뭐야? 당연히 new. 새로운. 모음이 하나밖에 없죠? 더 새로운 newer. 가장 새로운 newest. 최상급이야. 그럼 뭐야? 가장 최상급이니까 가장 새로운이니 이게 뭐야? 최근의. 최신이라니, 최신. 가장 최신의 전시회라는 얘기예요. 가장 최신의 전시회. 그럼 이때 newest는 뭐랑 똑같다? latest. 이거랑 똑같아요. 최근의. 가장 최신의 전시회를 걸어가면서 그게 뭐냐? 코마예요. 가장 최근 전시회가 이름이 나왔어요. Colorful Stories of Art. 이게 전시회 이름이야. 이걸 걸어가면서 We will explore. 우리는 뭐 할 거야? 탐험할 거야. 탐구할 거예요. The use of the three primary colors. The use, 사용을. 뭐에? 세 가지 원색. 이걸 삼원색이라고 하는 거죠. 삼원색의 사용을 탐구할 거야. 삼원색은 뭐다? 노랑, 파랑, 그리고 빨강. 이게 삼원색입니다. and에다 삼각형. 삼각형을 하면 뒤에 find out. 병렬 구조가 중요한 건 어법 문제를 많이 내기 때문이죠. and 뒤에 나와 있는 이 find out은 앞에 있는 동사 형태가 똑같아야 돼. 그럼 얘가 원형으로 쓰였잖아. 누구랑 똑같다는 얘기야? will 뒤에 있는 explorer가 1번. 병렬입니다. explorer. 그 두 번째는 find out. 찾아내다. 발견하다. 우리는 탐구할 거예요. 탐험할 거예요. 삼원색의 사용을. 그리고 우리는 발견할 거예요. 찾아낼 거예요. How they were a source of inspiration. 자, how, 어떻게, they, 그것들이. 그럼 그것들은 뭐냐? 앞에 나왔던 삼원색 얘기하는 겁니다. Primary colors. Three primary colors. 삼원색이 뭐뭐인지, 뭐뭐였는지를 a source of inspiration. 영감의 원천, 영감의 자료였는지를. 그거가 되었는지.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전시회를 둘러볼 겁니다. 그럼 뒤에 나와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보겠다. 그 보면서 삼원색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한번 탐험해보고 탐구해보고 그리고 그것들이
영감의 원천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Open your eyes. 눈을 떠라. 눈을 크게 떠라 라는 얘기죠. 눈을 크게 떠. 명령문입니다. 문장에 주어가 없이 동사부터 시작하면 이거를 명령문이라고 하죠. 왜? 명령은 항상 너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멀리 있는 사람한테 하지 않아요. 그래서 you가 없어도 됩니다. 눈을 크게 떠라. Listen to the stories.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라. And 병렬이죠. 그리고 A, B and C. 자, 병렬이 두 개면 A and B 이렇게 쓰는 거죠. 아까처럼 and B. 그런데 세 개면 and를 두 번 쓰는 게 아니라 끝에만 써주는 겁니다. 그럼 세 가지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눈 크게 떠라.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라. And 그리고 try to feel. 느끼려고 시도해봐라. 노력해라. 뭐를? The emotions. 감정들을 느끼려고 노력해봐라. 그 다음 나온 that이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 이제 나온 that은 접속사냐 관계사냐 구분해줘야 되겠습니다. 뒤에 봤더니 the colors show. 색들이 보여준다. 목적어 없네요. 이때 that은 which를 대신한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해석은 어떻게 된다? 그 색들이 보여주는 감정을 느끼려고 해봐라.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도입부에서는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예술가들이 색을 사용하는 방식들은 되게 다양합니다. 많은 색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화가들은 색을 막 섞어서 쓰곤 하는데요. 반면에 어떤 화가들은 원색 그대로를 사용합니다. 자, 도입부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단어는 이거죠. 원색이라는 게 뭐다? 단어 primary color. 이게 원색이야. 원색입니다. 원색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야? strong emotion. 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도입부에서는 이거야. 원색을 사용하는 이유는 강력한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서야. 예를 들면 내가 빨간색으로 그림을 막 칠한다고 쳐봐. 그걸 보는 사람이 이 새끼 화났나? 이런 느낌을 보는 거지. 노란색으로 막 쳤다. 뭐야 이 새끼는 미쳤나? 뭐 이런 느낌을 준다든지. 파란색을 준다. 차분하게. 이 새끼 뭔가 지금 쿨한데? 이런 느낌 주는 감정 전달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는 세계 혼합이 아니라 전시회가 다 누구를 보는 거야? 원색을 사용한 화가들의 예시를 보면서 어떤 강력한 이모션을 전달받는지 그걸 찾아봐라. 이 뒤에 나오는 화가들 6명의 그림들은 원색을 사용했다는 점, 그리고 이들의 그림에서 어떤 느낌을 받는지 정리할 것들을 도입부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됐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니들이 이거 한글로 자꾸 외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정리해주는 이유는 필기하면서 영어를 보면서 이거구나 알아두란 얘기입니다. 아직 주요 문법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죠? 여기까지가 도입부예요. 내일 여기 이제 빈센트 반 고흐부터 에드워드 허퍼 이런 거에서 한 화가씩 나가서 단락을 쭉쭉쭉 쪼개 나갈 겁니다. 알겠죠? 너희들을 내가 일찍 끝내주는 이유는 당연히 오늘 이제 연휴 끝나고 나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분위기 환기도 있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내가 아까 설명했던 문법 두 가지 있잖아. 여기 설명 나와 있는 거.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과 오형식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 요 관계, 지각동사와 사역동사 구분하는 방법 요거를 집에 가서 문제를 풀란 얘기예요. 여기 와가지고 못 풀어왔어 이런 얘기 하지 마. 그리고 잠시 후에 단어 나눠주면 과제지 받는 사람들은 내일 이 교과서 맨 앞에 나와 있는 교과서 단어를 볼 거니까 여기 있는 단어 쓰면서 공부해 오도록 하고 만약에 10개 이상이 틀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거기다가 더 쓰면서 뭘 해와야 된다? 재시험 준비를 해서 최소한 6시 반까지 와서 재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일 끝나고 남겨서 통과시키고 보냅니다. 애들은 집에 가고 너희들은 남아서 단어 공부. 숙제 틀려도 되니까 자꾸 보면서 해와. 공부를 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는 하는 게 중요한 거야. 내가 니들한테 얘기했잖아. 니들은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서 이렇게 된 거야. 안 하는 게 쌓이면 못하게 됩니다. 마치 니네 진화론에서도 뭐예요? 안 쓰게 되면 그건 퇴화를 겪게 돼요. 뇌를 공부 쪽으로 자꾸 쓰려고 좀 하다 보면 진화를 하게 돼요. 안 쓰면 퇴화를 하게 돼요. 그지? 3단 변화를 이렇게 보다가 하도 안 들어 퇴화를 하게 돼요.
3단 변화를 아직까지 틀리는 사람도 있어. 잠시 후에 단어 요거 틀린 거 과제 얘기해 주겠습니다.